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북한 김정은을 향해 뜬금없는 대화 신호를 보냈습니다. 취임 이후 연일 북한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던 그가 돌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심지어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함께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나는 전적으로 영광스럽게 그걸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다시 말해 적절한 환경 아래에 놓여 있다면 내가 그걸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의 진위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이후 북미 간의 대화 협상 국면을 타진하기 위한 탐색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와는 반대로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정은 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며 비핵화를 설득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지만 당선 이후로는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쏟아내며 경고와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선제 타격 등의 군사적인 옵션을 거론하며 압박과 제재를 강조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가 바뀐 것은 최근 북한의 전략 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했다는 자신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 등 트럼프 정부 외교안보팀은 지난달 26일 상원의원 대상 대북 브리핑을 마치고 낸 합동 성명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면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고 밝혔는데 여기서 압박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어느 정도 억제했다면 이제는 관여를 할 차례가 아니겠는가라며 관여는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한 조건 탐색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미 간의 바로 대화 국면이 형성된다는 기대보다는 어디까지나 대화가 가능한지를 탐색하기 위한 물밑 접촉 수준의 움직임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지난 2월 김정남 암살 사건을 앞두고 진행됐던 뉴욕 채널이 재가동될 공산이 있습니다. 북한 정부 당국자와 미국 측 민간 대북 전문가가 참여하는 1.5 트랙 형식의 대화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타진해보는 방안입니다.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적절한 상황에 대해 북한의 행태와 관련해 신뢰에 좋은 신호가 보이기 전까지 조성돼야 하는 많은 조건이 있다면서 지금은 분명히 그런 조건들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파이서 대변인은 대통령은 김정은이 조성한 위기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대통령은 북한 스스로 그런 환경을 보인다면 김정은을 만날 준비를 하겠지만 지금 북한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칭찬에 가까운 발언을 하고 하루 만에 대화 신호까지 보낸 것은 역으로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이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갈수록 고조되는 핵위협에 대응하려면 강력한 제재뿐 아니라 군사 옵션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기본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준영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백악관 대변인도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행동 그리고 선의와 관련해 충족돼야 할 다수의 조건이 있으나 분명하게도 지금은 유사한 조건이 올바르게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 전략과 관련해 우리는 전략의 20에서 25% 수준에 있다며 앞으로 추가 전략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3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직원들에게 한 연설에서 북한의 잇따른 핵도발 행위를 언급하며 북한을 지속해서 압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북한에 가하는 압박은 5에서 6단계 정도라고도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행동이 추가 제재를 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드러나면 추가 제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 점을 생각해서 미래 안보를 위한 다른 길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정권 교체, 체제 붕괴, 통일 가속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며 38선을 넘어 북한을 공격할 구실을 찾는 것도 아니다라며 북한의 미래 안보와 경제 번영은 비핵화 노력에 의해서만 달성된다는 것이 우리가 전하려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틸러슨 장관은 국제사회에 대해 유엔이 결의한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세컨더리 보이콧을 경고하고 만약 대북 제재를 신경 쓰지 않거나 북한에 협조하는 기업과 개인을 방치할 경우 미국이 직접 제3국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연방 하원이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내용의 고강도 대북 제재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대북 제재법을 통과시킨 지 1년 만에 틈새를 메운 한층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처리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그만큼 심각하며 미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은 지난 4일 공화당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 및 민주당 엘리엇 엥겔 간사를 비롯한 공화민주 양당이 공동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표결에 붙여 찬성 419명, 반대 1명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노동력 송출을 차단하고 북한 선박의 미국 해역 운항 금지 등 전방위 분야에서 북한의 자금줄을 압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국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국가 및 기업, 개인 등 누구 등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로이스 의원은 세네갈에서 카타르, 앙골라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노예 노동자들이 파견돼 있으며 이들이 매년 해외에서 수십억 달러를 벌여들여 김정은 정권에 송금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송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당국의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북한산 물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고 북한 선박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의 결의를 따르지 않는 국가 소유의 선박의 미국 해역 운항과 이들 선박의 미국 항구 정박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90일 이내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지에 대해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만일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대외원 조법에 의해 북한은 더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최근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실패와 관련해 모두 기술 부족 때문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력도 부족하며 핵탄두 탑재 능력도 없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평가절하했습니다. 그간 중국 매체들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평가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영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황구시보는 지난 2일 북한 미사일이 잇따라 실패한 원인이 뭔가라는 제아의 기사를 통해 북한이 4월 5일과 16일, 29일에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는데 전부 실패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 매체는 군사 전문가 등을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는 미숙한 미사일 기술 때문이라면서 미국의 사이버 공격과 무관한 이유는 북한의 발사 차량에 현대화된 정보통신 지휘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 미사일 발사 실패를 놓고 북한이 일부러 미사일을 도중에 터뜨렸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것 또한 전혀 상관이 없는데 미사일이 폭발하는 장소가 이상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인위적으로 터뜨렸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공에서 폭발시켜야 하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의 실패 상황을 보면 모두 저공에서 터져 발사 차량이나 시설, 사람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어 인위적 폭발설도 적당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탄도미사일 기술 전문가이자
양자 국방사무 수석과학자인 양청진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가 미숙한 기술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양청진은 지난달 3차례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북한 미사일의 기술 수준을 반영했다면서 현재까지 보면 북한 미사일의 안정성과 성공률이 모두 낮은 편이고 성공률이 50%도 안 되며 심지어 30%에도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는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 미사일의 질이 낮고 정확도나 발사 성공률도 높지 않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수량으로는 많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청진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패에도 계속 시험을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항하는 자세를 보여줌과 동시에 미사일 수준을 점검하고 각종 변수에 따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 압박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3일 조중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공조 모드인 중국을 향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주변국, 이웃나라 등으로 지칭하며 중국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했던 관례에 비춰볼 때 배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직접 중국을 맹비난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중앙통신은 중국의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걸핏하면 거론하는 국가적 이익의 침해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할 말이 더 많다며 상대의 신이 없고 배신적인 행동으로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거듭 침해당해온 것은 결코 중국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이 과거부터 품어온 불만까지 끄집어내며 중국에 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25년 전에 이뤄진 한중 수교를 언급하며 경제 교류의 테두리를 벗어나 정치 군사적으로까지 관계를 심화시켰다며 동북 삼성은 물론 중국 전역을 반공화국 전초기지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습니다. 더욱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대해天安문 광장 주석단에 자리하게 했던 사실까지 상기시키며 한국과 세상 보란 듯이 입맞추며 온갖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중앙통신은 특히 북중 관계의 오랜 역사를 거론하며 미국과 공조의 대북 제재에 나서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조중 관계의 근본을 부정하고 친선의 숭고한 전통을 말살하려는 용납 못할 망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조중 관계의 붉은 선을 우리가 넘어선 것이 아니라 중국이 난폭하게 짓밟으며 서슴없이 넘어서고 있다며 조중 친선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해도 목숨과 같은 핵과 맞바꾸면서까지 구걸할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대중국 비난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구받은 중국 당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 추가 대북 제재를 시사하고 환구시보 등 관영 매체를 내세워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까지 거론한 데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중 간에는 서로 불만이 있어도 대외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는데 현재는 그 같은 관행마저 깨트릴 정도로 북중 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또 이번 논평에서 이미 최강의 핵 보유국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길은 여러 갈래라며 중국을 버리고 러시아를 의지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성열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지난달 30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양측의 면담이 북한의 요청으로 성사됐다는 점에서 그리고 러시아 담당도 아닌 미국 담당 부상이 러시아 대사를 만났다는 점에서 러시아 측에 북미 협상을 위한 다리를 놓아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외무성 명의나 조선중앙통신 논평과 같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 김철이 발표한 논평이라는 전제를 달아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경고와 압박의 메시지가 중국 당국이나 공식 매체보다는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환구시보 등 관변 매체에 주로 나왔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외무성 등을 내세워 공식적으로 중국을 맹비난했을 때 따라올 후폭풍을 우려해 개인 필명이라는 형식으로 수위를 낮췄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북한이 대규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활화산인 백두산이 다시 폭발할 수 있는 재앙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핵실험의 충격으로 인해 지하의 마그마 활동을 자극해 대규모 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5월 2일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랜드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브루스 베넷은 중국과 북한 사람 수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분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베넷은 더 큰 규모의 핵폭발이 분출을 유발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은 수년 동안 김정은이 화산 분출을 야기할까 우려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장소인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는 백두산과 불과 115에서 130km 떨어져 있습니다.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세계 화산활동 프로그램에 따르면 백두산으로부터 100km 내에 약 16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폐쇄적인 북한 탓에 접근이 쉽지 않아 과학적 연구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2000년대 들어 화산활동으로 학계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회의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지리, 환경, 위험 요인을 강의하는 에이미 도너번 박사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백두산의 마그마 배관 체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의 모른다며 100킬로톤 정도로 추정되는 최근 북한 핵실험 위력으로는 분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베넷 역시 화산활동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정도면 핵실험 위력이 50에서 100킬로톤 이상은 돼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 위력은 점점 증가해 왔습니다. 2006년 10월 1차 실험 때 1킬로톤, 2009년 5월 2차 때 2킬로톤이었던 것이 2003년 2월 3차 때 6에서 7킬로톤, 작년 1월 4차 때 4에서 6킬로톤, 같은 해 9월 5차 때 10킬로톤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화산학자 케일라 라코비노 박사는 핵폭탄이 화산 분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설득력 있는 일반적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라코비노 박사도 화산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핵실험에 따른 백두산 분화를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화산 프로그램에 따르면 백두산은 1903년 가장 마지막으로 분출했으며 서기 946년에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분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 중국, 영국, 미국 과학자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진은 지난해 4월 백두산 천지 인근 60km 내에 지진계를 설치해 지진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백두산 지하에 부분적 용융 상태인 마그마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미국 최고 명문 아이비리그 소속 하버드 대학과 코넬 대학 학생들이 참담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학생들은 최근 북한 인권 문제와 남북 분단의 현실 등을 주제로 하는 시와 산문 등 작품을 담은 문예집을 출간했고, 코넬 대학생들은 4월 마지막 주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대규모 북한 인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북한 인권 모임인 HRINK는 오랜 기간의 준비 끝에 120페이지에 달하는 영문 문예집을 출간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출판사인 하버드 아드보케이트의 도움을 받아 400부를 발간할 이 문예집에는 북한 인권 문제, 해외에서 생활하는 한인 청소년으로서 느끼는 정체성 문제, 남북 분단 상황에 대한 감상과 같은 많은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탈북자 출신 화가인 한솔 씨의 북한 체제 풍자 미술 작품 8점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서 미국 독자들에게 북한 독재 체제의 현실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예집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무료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북한 문제, 이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많은 이제 한국 친구가 아닌 친구들과도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좀 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더 이제 보편적인 문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코넬 대학 북한 인권 단체인 데뷔 NK는 지난 4월 28일 오후 캠퍼스에서 동북아 안보 위기 속에서의 북한 인권을 위한 간담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북한 자유연합, 코넬대 국제학생회, 디베이트 코리아 등이 후원했고 150여 명의 코넬 대학생,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정훈 북한인권대사와 탈북자 백요셉 씨가 초청연사로 북한 내부 상황과 인권 문제 및 탈북제 실태에 대해 강연을 했고 앨런 칼슨 코넬대 정치학과 교수 등이 이에 대한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일부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코넬대 재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북한 인권의 실상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호평을 받았는데요. 행사를 주관한 데뷔 NK 회장 국희경 씨는 코넬 캠퍼스에서 처음으로 주최하는 북한 인권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학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게 된 것 같아 뜻깊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적절한 상황이 조성되면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물론 한미 양국은 북한이 비핵화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자체는 늘 존재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흥미로운 분석은 이 발언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또 다른 압박 카드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핵 도발을 할 것이냐는 메시지를,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대화 카드도 고려하고 있으니 더욱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제 공은 또다시 북한에게 넘어갔습니다. 비핵화의 길로 돌아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을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도발과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통해 자멸의 길을 택할 것인지는 북한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